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라이프 스트리밍 라이프가 저는 제일 이제 좀 와닿았어요. 그게 뭐예요? 딱 이제 한 번씩 볼게요. 멀티 페르소나, 그리고 라스트 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그리고 업글 인간. 그러니까 업글 인간은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평생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배운 것만 뭐 그걸로 평생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배우고 미친 듯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이고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정말 시간이 남으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몸 만들러 가거나 인문학을 공부하러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자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자기를 하는 인간들은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인간들로 나뉘어져 있다. 저는 진짜 그런 인간들 많아진 것 같아. 너무 많지. 그리고 하나를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내가 보기엔 길어봤자 10년이에요. 제가 영어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영어 한 3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한 10년 그걸로 좀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근데 그것도 이제 끝에서는 이제 안 되고. 근데 요즘도 만약 내가 부동산을 뭐 했다. 그러면 평생이 아니고 그냥 딱 10년 공부 안 하면. 그러게. 업그레이드 안 하면. 길어봤자 10년. 그러니까 지금의 58세대들이 좋은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그치? 계속 성장하는 사회에서 살아서 그리고 그 계속 성장할 때 진짜 자기의 그 전문적인 것들을 하나 쌓아놓은 걸로 그렇지. 계속 이제 그렇죠. 은퇴할 때까지 먹고 살 수 그렇죠.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세대들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평생을 하나에 집중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근데 대신에 그럴 때 있는 건 뭐냐면은 뭐 평등이라든지 일단 존중을 잃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단점이죠. 네. 그래서 그들 세대의 불합리함 그리고 페어 플레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사회가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작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니네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은 뭐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 있지만 뭐 그 페어 플레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시 문제로 스카이캐슬처럼 입시 문제로 이제 화두가 된 평등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약간 그런 사회주의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 되게 좀 공정하게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분배 나눠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주 격변의 시대인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격변의 시대인 것 같아서 가끔은 저도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보다 갈등들이 생길까.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내놓는 그런 기술들은 다 일단 어쨌든 사람을 절감하고 일자리를 절감하는 거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도 없고 유튜브를 시작합시다. 유튜브를 시작해. 네. 뭐든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기회는 어쨌든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되고.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혁명시대는 혁명시대. 부동산 공부도 몇 년 더 일찍 시작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지금 너무 규제도 많고 하니까 되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겠다. 진짜 지금은 그러겠다. 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정부가 바뀌어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와 이게 갈수록 또 먹고 살기 이것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것도 분배죠. 어떻게 보면 분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그 되게 하여튼 힘들더라고요. 혼란스럽겠다 진짜. 혼란스러워. 그러겠다. 네. 그렇죠. 그게 완전 나쁜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책 공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허경영 씨가 또 당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네 뭐였죠? 예, 저 그 대단하신 분이야. 예, 배당혁명당이라고 했나? 국민 배당혁명당이라고 해서 네 잠잠하다가 보니까 근데 말이 되거든요. 항상 말이 되는 거 하세요. 저는 예전에 허경영이 했었던 말들도 사실은 뭐 터무니없는 건 아닌데 네네네.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쌓여 있고 성장과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분의 행동은 사실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행동이 말이 안 되는 저 그분 만났잖아요. 스튜디오에 오셨잖아요. 정말 저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스튜디오 인스타에 있어요. 맞아요. 네, 단파 스튜디오 인스타 가시면 저랑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면 그냥
그래요. 그 무게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공중부양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말이 그런 얘기 없어도 그런 얘기 없어도 네, 그래서 이제 노선을 바꿔서 혁명당, 배당 혁명당으로 이름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 그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비전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다니까. 근데 그게 현실화가 그렇지. 좀 이상한 거지만 딴 세상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비전을 보고 네. 사회를 보면서 나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거 이제 딴 색이지. 그렇지. 그래서 걱정이에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꼼수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정보가 많아서 자기들이 가졌었던 것들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뭐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뭐 어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의 뭐 어떤 이런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사다리를 차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사는 그래? 사람들이 좀 더 살기 힘들게 지금 세대 아니면 이제 성장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의 사다리를 더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것 같아. 이제 보수 아니 뭐랄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겠죠.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또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맞아요.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네. 자, 다음 거 얘기해 봅시다. 스트리밍 라이프는 그거죠. 우리가 예전에 다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다니고 불법으로 다운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네. 이젠 다운을 안 받아. 스트리밍 하는 세대잖아. 영화도 스트리밍, 뭐 넷플릭스, 왓챠, 뭐 음악,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인생도 스트리밍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통신업계는 계속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꾸준히 그러니까 이미 최고의 성장을 해서 꾸준히 아주 스테이블하게 계속 쭉 좋은 회사로 남는 게 이제 통신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외국 주식 그렇죠. 처음 성장하는 뭐죠 그런 회사 베트남이나 이럴 때 통신회사 사놓으면 정말 좋다고 계속 이 그래요. 우리나라 성장하는 것처럼 계속 할 그렇겠네. 거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는 좀 놀라던 게 스파티파이라고 해서 스트리밍 앱이 있어요. 어. 음악 스트리밍. 생각보다 최근에 유명해졌거든요. 최근에 유명해졌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최근에 뭐 설렙은 꽤 됐을 수 있으나 애플 뮤직이 있었고 근데 애플은 애플에만 해당한다는 건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기기에 한 스파티파이가 그냥 세계 그런 스트리밍 앱이 됐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스트리밍 앱이 항상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트렌드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은 너무 다양해서 통합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통합한다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 위에 뜨는 게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좀 아직도 스트리밍 앱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너무 신선했던 거였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미국도 스트리밍으로 해서 그래서 케이팝이 또 커진 것도 있어요. 케이팝이랑 라틴 그리고 랩이 유명해진 게 예전에는 라디오에 나왔던 것들을 주로 통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도 아니야. 몇 년 그렇지, 전까지만 그렇지. 해도 한 5년 전까지만 빌보드. 해도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라디오에 나왔던 것들 요청했던 것들이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이제 스트리밍 앱에서 이 사람들이 랩을 듣고 있는 거야. 애들이 케이팝하고 라틴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도 그래미에 BTS 나갔고 라틴 아티스트들이 하나씩 출시하잖아요. 카밀라라든지.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는 데이터가 거야.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러네. 무시할 수 없는 거. 옛날에는 빌보드도 라틴 빌보드 아예 따로 만들었어. 안 껴주려고. 어머머머. 지금도 따로 있어요. 이번에 빌보드가 근데 그게 스트리밍 앱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죠. 이번에 빌보드가 케이팝이 들어오면서 빌보드 케이팝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그건 안 생겼는데 빌보드 안에 케이팝 카테고리가 생긴 거야. 같이 통합하지 않고 그것도 좀 욕을 먹긴 했는데 이렇게 스트리밍이 또 데이터라는 걸 주니까 실시간 데이터. 그래서 좀 바뀌는 것들이 많지 않나. 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바꾼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렇게 뭐 방송사에서 안 써주고 예전에는 방송사에 출연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 유명해지지 못하고 라디오에서 안 틀어주면 그쵸. 모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그냥 이미 유명해지면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모셔가기 바쁘니까 맞아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네. 우리가 3년 전, 5년 전 얘기만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기존의 책만 봐도 될 것 같은 세상이었거든요. 정말로. 상권 얘기해도. 근데 지금은 상권을 얘기해도 책을 얘기하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정말이 어디 가서 상권이 책 봐가지고 상권과 입지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이러면 큰일 나. 교수님들도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뉴 노멀인 세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가 정석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어쨌든 2020년 소비 트렌드거든요. 네. 또 우리는 자영업자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맞춰서 우리가 그치. 뭘 창업을 해야 되나, 어떤 그렇죠. 서비스를 해야 되나. 뭐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쵸? 이제 접을 방향을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그네를 잘 타야죠. 내 사업을 지금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면 그다음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 자기를 좀 챙겨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AI 이제 얘기 넘어가겠지. 약사들도 다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약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약 처방이야. 어차피 약사가 해주는 게 처방 내려온 거 보고 그대로 그렇죠. 지어주는 건데, 아니면 복약 지도야. 어차피 그렇죠. 약마다 이 약은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입력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약사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되게 뭐 약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근데 약사 협회에서는 그걸 못하게 계속 막죠. 아니, 그 단체에서는. 왜냐면 약간 상권 분리처럼 이게 의사들에게 약이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약사라는 어떤 그 단체는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신과 치료를 그러니까 ADD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병원에서 주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옛날엔 병원에 다 줬죠. 그쵸? 근데 다 줬는데. 근데 어차피 처방은 의사가 해요. 그래. 그렇죠. 하지만 이게 중간에 누군가가 없다는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래? 뭔가 조작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약사도 조작되겠지만. 약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변화를 되게 많이 알겠네. 근데 그 에이트라는 책이 지금 그 베스트셀러에 있어요. 미국에서 약사는 이미 로봇으로 많이 바뀌었고 인간보다 훨씬 더 그 잘못하는 실수율이 훨씬 많고 현저히 이제 이게 기계가 로봇가 더 잘한다.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그런 오류 부분에서라도 약사는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애널리스트들 주식하는 애널리스트가 600명이 한꺼번에 잘리고 인공지능 한 대로 돌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약업계에도 AI가 들어오면서 어떤 뭐 신약이 될 만한 타겟을 찾아내는 그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이 들어가야 될 영역이 있긴 있어요. 있고. 근데 점점 넓어지긴 해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군이 뭐냐면 지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공지능이 정보 관련된 더 거.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거 모두 바뀔 거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 책 내용뿐만 아니라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입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도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이 판사 관련해서 모든 AI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결정은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하죠. 양심이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AI가 메인이고 판사가 보조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 모든 뭐 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AI가 없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고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부감 있는 거 이런 거에서 인식이 바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고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철학 수업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고.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거. 정말 이 기계가 훨씬 빨리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하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뭐 잠 안 자고 공부해도 그냥 따라갈 수가 없죠.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은 AI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지식과 기계랑 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 공감, 창의성, 독창성 이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차라리. 그리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심리 같은 거 계속 아무리 해도
로봇은 너무 똑똑하지만 공감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예를 들면 그거는 정말 그쵸?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겠네. 아무리 지식이 많지만 심리학에 관련된 대단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알고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 상담을 하는 일이고 저는 그래도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인간처럼 AI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AI가 스스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사람이 프레시하는 것보다 훨씬 덜하겠죠. 우리가 항상 돈 주고 촌지 주고 힘쓰고 맞아. 전화 한 통 하는 게 지금까지 역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돈을 벌고 살아야 될 텐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자영업을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동네 슈퍼마켓이 그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해요. 물론 다른 포지션이 느낌의, 다르겠지. 다른 느낌의. 느낌이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하면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뭐 그런 도소매업인데 도소매업이 많이 매출 줄잖아요. 그렇죠. 저는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많이 사라질 거다. 많이 사라지겠죠. 왜냐면 우리조차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많이 안 보는데 필요할 땐 꼭 가요. 가끔 급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고르는 맛이 있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사라지진 않죠. 왜냐면 계속 우리가 레트로를 하고 그런 감성을 좋아하기 근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줄면 그렇죠. 근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매출과 순수익이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건 거예요. 저희 오빠가 최근 저희 오빠를 저 다이렉트 통화를 하지 않지만은 물어봤죠. 잘 안 되는 거 잘 내추럴 메디신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C 때문에 연락을 했어요. 비타민 C 이거 있냐. 근데 그 저희도 직구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그 화학적인 거여가지고 안 판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매업이 힘들죠. 재고 관리가. 저는 또 알잖아요. 재고 관리 해봐가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품목도 많을 거 아니야. 품목도 많고 그러겠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되게 예민하고 물론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행이 유통기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똑같은 거긴 한데 그래서 오빠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진짜? 네, 이거도 핫한 뉴스네. 네, 코스코 같은 거. 가게는 그대로 하고 하대, 한 거죠. 하대. 하게 돼. 언니가 그 가게를 하시고 이제 하면서 겨울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확실히 이제 저는 그래서 왜 온라인에는 안 팔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온라인에 좀 팔면은 상품을? 네네네 갖고 있다면은 그래서 저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래서 저희가 급하게 뭐가 필요한데 나가고 싶진 않을 때 만약에 슈퍼에서 갖다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배달이라도 하면은 배달이라도 하면 너무 좋겠다. 전화로라도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바뀌면 어떨까. 마케팅 생각을 조언을 했어요. 좀 해봐요. 그 회사 방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온라인에 모두 그렇지. 홍삼 팠는데도 온라인에 못 팔게 하잖아요. 홍삼도 그렇고. 그렇게 맞아. 못 팔게 할 경우 어쨌든 그 주변에 뭘 돌려가지고 전화 주문이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저는 그 생각하는 직구는 할 수 있거든요. 직구는 불법이 아니니까. 대체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 회사들도 온라인으로 하면 소매점은 없어질 거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사업이 변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오빠는 되게 잘한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겨울살이를 위해서 버텨야 되니까. 네, 버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일을 좀 병행하면서 또 일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필요하다는 게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내몰리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 걱정이 되면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당장 가게를 접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차차 접어야 되고 차차 접으면서 남아있는 것들을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자연스럽게 이제 그네 타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그 국가에서 그게 문제가 자꾸 된다고 하는 거고 허경영이 그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거잖아요. 탕감해 준다. 마음에 든다. 그래도 그 온라인에 그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이런 먹는 거 관련된 있겠죠. 거 이런 거는 나가서 외식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배달 때문에 더 잘 되기도 그렇죠. 하고 뭐 어쨌든 이런 거랑 이제 카페
카페도 이제 사람들 밖에서 만나려면 공간을, 장소가 그렇죠. 없잖아요. 공간을 파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 상가들은 걱정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간을 공간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 경험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따운 카페에 앉아 있는 경험을 파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엄청나게 예쁜 커피를 먹는 경험인 거고. 그래서 맞네. 이게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것은 경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계속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느 날 이 집을 외식을 하고 싶은 건 그 경험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경험을 꼭 결합을 시켜서 오프라인으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도 이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이거다라는 사업이 만약에 있으면 이제 우리 58 세대처럼 훨씬 유리한 입지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트렌드를 맞춰서 살아나가려고 하면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2020년 얘기를 해봤어요. 네. 전 정말 경자년 네. GD 네네. 저예서 아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저요. 근데 네. 너무 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올해는 저는 2018년, 2019 너무 힘들었었고 네, 2020년도는 좀 덜 힘들 정도라고 그래, 생각은 너무 좋다. 하고 있어요. 너무 애쓰지 않고 자기 네. 방식대로 하면 난 오히려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 들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이렇게 매년 트렌드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매년의 트렌드라니. 자영업 트렌드는 없어졌고 유튜브 트렌드가 생겼어요. 책이 유튜브 트렌드. 유튜브에서 어떤 트렌드가 계속 네네네. 아주 그러니까. 그럴싸해. 왜냐면 유튜브는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그 확실한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출판사가 제일 바빠. 그러겠네. 그거 한번 봐봐요. 목차만 봐도 딱 감이 오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초보 창업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어렵다. 어떤 경험과 어떤 공간을 제공해야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들, 승진을 준비하는. 승진과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은퇴와 승진을 동시에 역시 멀티페르소나다.